일본에서는 지금 꺼져가는 도쿄올림픽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어린 여자 수영 선수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백혈병으로 아프다는 소식이 들릴 때에는 올림픽 장관이 하필 이 중요한 때에 아프냐 라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도쿄올림픽의 희망의 불꽃이라고 띄우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용이 도를 넘어서니까 일본인들의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막 나가는 도쿄올림픽의 마지막 발악 같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수영 선수는 이케에 리카코입니다. 이케에 리카코는 2018년 하계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6관왕을 달성했으며 여자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 MVP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린 사실이 밝혀져 현재는 치료에 몰두하고 있으며 2024년 파리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케에 선수가 호주에서 치료를 위해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사쿠라다 요시타카 올림픽 담당상은 도쿄올림픽의 금메달 후보로 일본이 정말 기대하는 선수인데 갑자기 백혈병이라고 하니 정말 실망스럽다 라고 일본 스포츠지들이 보도했습니다. 당장 선수의 건강보다 올림픽 걱정을 먼저 하느냐,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실망이라니 인격이 의심스럽다, 사임하라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쿠라다는 그동안 사이버 보안 전략 본부장으로 있을 때에는 컴퓨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했다가 비웃음을 샀고, 위안부에 대해서는 직업적 매춘부라고 발언하는 등 망언 제조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케에 선수가 갑자기 지난 7월 23일 도쿄올림픽 1년 전 특별 행사에 나타납니다. 성화가 들어가 있는 자그마한 초롱을 들고 나와서 일본 국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설을 전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C19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나도 백혈병을 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세계의 선수들도 1년 후 이곳에서 희망의 불꽃을 피울 것이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연설을 들은 일본 국민들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케에 리카코의 회복과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한마음으로 응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케에 선수의 갑작스런 등장에 마이니치 신문은 도쿄올림픽 개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이케에 리카코를 이용해서 한방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직위는 이케의 극적 효과를 다시 한번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케의 극적 효과라는 것은 이미 지난 2월에 이케에 선수를 살리자 라고 하면서 골수 기증의 붐이 확 일어난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효과를 노리기 위해 아픈 선수를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도 잠시 감동의 눈물을 흘린 후에 왜 아픈 이케에 리카코를 저기에 불러서 세웠느냐. 그래서 이케에 리카코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물 건너간 도쿄올림픽을 위한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냐 라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일본 네티즌들은 SNS에 일본 정부와 조직위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기억합시다. 지난해 2월 약관 18세의 이케에 리카코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당시 올림픽 상과 관계자들이 큰일 났다. 올림픽의 열기가 식을까 걱정된다 라고 말을 했다. 올림픽 개최가 의심되는 이때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녀를 정치적 이용으로 활용한다. 정말 무섭다. 왜 그러나 이케에 리카코 선수를 도쿄올림픽에 이용하냐. 그녀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한다고 말을 하고 치료 중에 있는데 왜 잔인하게 불러내어 이용하는가. 오로지 아베 정권의 유산과 도쿄올림픽을 위해 이용하는 짓은 정말 그만뒀으면 좋겠다. 아픈 선수를 이용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 되돌릴 수 없다는 고집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취소하지 않는가. 정말 위험한 생각들이다. 아직 이케에 선수는 완쾌되지도 않은 상태이며 파리올림픽을 목표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달간의 치료 과정에서 몸이 쇠약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케에 선수가 갑자기 수영 대회에 출전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29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학생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서 50m 자유형에서 26초 3위를 기록하면서 1등으로 들어왔으며 전체 55명 중에서 5등의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케에 선수의 갑작스런 출전과 좋은 성적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감동이다, 축하한다 등의 트윗을 올릴 정도로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케에 선수가 594일 만에 복귀한 것에 대해 국내외의 많은 스포츠 관계자들이 환영하고 축하하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띄운 상황에서 일본 언론과 조직위는 다시 이케 선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 자체가 도쿄올림픽을 노리고 있다. 파리올림픽까지 기다릴 수 없다. 4월 선발전에 승부를 걸겠다. 라고 하면서 도쿄올림픽 출전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수영협회 관계자들과 도쿄올림픽 조직위에서는 앞으로 9개월 동안 컨디션 조절을 하면 내년 4월 선발전에 출전할 수가 있다. 기대가 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선수 본인이 이제 백혈병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단계이며 겨우 50m 자유형에 한 번 출전해서 55명 중에 5등의 기록을 얻은 것입니다. 분명히 몸을 회복시켜서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겠다 라고 누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겠다 라고 한마디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위의 행태에 대해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가? 왜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어린 수영 선수를 괴롭히느냐 등의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하시모토 올림픽상은 이제 입만 열면 이케 선수는 도쿄올림픽의 희망의 등불이고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극복과 치유의 의미를 강하게 띠는 전작 너의 이름은에서 소년과 소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2명의 캐릭터를 통해 전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위적으로는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이겠거니 싶어도 속을 들여다보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마코토 감독만의 세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선 하나의 파격적인 작품이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작년에는 날씨의 아이라는 신작을 들고 나왔다. 햇살을 따라 무작정 도쿄로 온 16살 가출 소년 호다카는 매일 비가 내리는 도쿄에서 학생, 그것도 가출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머물 데도 없이 길바닥을 전전하던 그는 간신히 음료 한 잔 마시러 들어간 맥도날드에서 희나라는 한 소녀가 건넨 햄버거에 감동받는다. 그리고 스가가 숙식을 해결해주고 인턴으로 채용해준다는 말에 기자 일을 돕기로 한다. 호다카는 이후 비밀스러운 소녀 희나를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된다. 하늘이 선택하고 운명이 연결된 남녀라는 전작의 관계를 그대로 가져온 감독은 희나라는 캐릭터를 사람들에게 맑은 날씨를 선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신비스러운 인물로 그려낸다. 판타지적인 소재들로 가득한 작품 속에서 호다카와 희나는 함께 기적을 일으키기로 한다. 다소 예측 가능한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뻔하게 와닿지 않는다. 날씨의 아이는 너의 이름은 오히려 신선하게 와닿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후 나온 작품으로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요소들이 있고 그렇기에 불가피하게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너의 이름은 만큼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날씨의 아이는 여러 면에서 꽤나 의미를 지닌다. 너의 이름은 이 전체적으로 밝은 이미지를 띠고 있다면 날씨의 아이는 띠라는 소재를 통해 전체적으로 어두운 이미지를 띠고 있다. 그러면서 비와 구름으로 가려진 어두움 속에서 보이는 구름 너머의 햇살을 어두움과 대비시켜 아름다움을 극명화시킨다. 항상 시각적인 요소를 강조해온 감독답게 이번 작품에서도 빛이라는 요소와 함께 화려한 작화로 감동을 자아내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못지않게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 작화만큼은 전작 너의 이름은 아름다운 작화, 빗방울과 햇살의 섬세함이 작품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다. 맑음 소녀라는 발칙한 아이디어도 참으로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만으로도 참으로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가장 큰 힘은 작화가 예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점에 있는 게 아니다. 단순히 작품의 외적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이 아닌 세상의 모습을 투영하고 직시한다는 데에 있다. 날씨의 아이에서는 자연재해의 공포, 붕괴된 가정과 파편화된 개인, 젊은 세대의 암울함, 사회의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녹여낸다. 작품 속 배경인 도쿄에 계속해서 내리는 비는 젊은 주인공을 통해 젊은 세대의 암울함을 표현하고 맑음 소녀라는 캐릭터를 통해 인위적으로 자연에 개입하려는 인간의 모습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담아내며 제대로 된 가정에서 살지 못해 가출한 호다카라는 캐릭터와 불화를 겪고 있는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21세기 붕괴되는 가정과 파편화된 개인의 모습을 투영했다.
전작만큼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암울한 현실을 담는 것에 더 집중하는 작품이지만 구름 너머의 한 줄기 햇살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마냥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처음 봤을 때는 다소 떨어지는 개연성이 부족한 설명도 아쉽게 느껴지고 주인공의 감정선도 마음으로 공감하기에 약간은 무리가 있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는 이 작품을 2번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전히 아쉬움은 남겠지만 분명 어떤 점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테니 영화를 보다 보면 나도 맑은 소녀 같은 인물이 되고 싶은 마음도 든다. 특별한 이야기를 평범하게 전하는 힘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마법이자 능력이다.